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백그라운드 이레이저 툴을 이용해 직접 피사체와 배경을 분리하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앞서 백그라운드 이레이저 툴의 옵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혹시 잊으신 분들이나 잘 모르시는 분들은 포토샵 강좌 35, 36편을 보시면 됩니다. 영상 마지막 부분에도 지난 강좌를 링크해 두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백그라운드 이레이저 툴을 이용해 피사체와 배경을 분리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머리카락이 복잡한 하얀색 배경의 이미지가 있는데요. 먼저 툴박스의 백그라운드 이레이저 툴을 선택합니다. 자, 툴박스는 왼편에 있고요. 지금 백그라운드 이레이저 툴이 선택되어져 있습니다. 위쪽 옵션의 브러쉬 사이즈는 90 정도로 저는 설정을 했는데요. 사이즈는 작업자가 편한 사이즈로 커도 좋고 작아도 좋고 작업자가 편한 브러쉬 사이즈를 선택을 합니다. 자, 다음은 샘플링. 샘플링은 저는 두 번째 원스를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 리미츠는 디스컨티규어스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톨러런스는 저는 지금 72 정도로 설정이 되어져 있는데요. 우선 40 정도에서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40 정도요. 대략적으로 40 정도로 맞추고요. 40 정도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톨러런스는 낮은 값부터 시작해 이미지에 맞는 허용값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요. 적당한 값을 찾으면 설정 값을 멈추고 작업을 합니다. 그 이상으로 값을 올리면 원하지 않는 부분까지 제거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화면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의 우측 하단을 보면 지금 레이어 패널이 열려 있는데요. 레이어 0 원본 이미지가 보입니다. 혹시 이 레이어 패널이 보이지 않는 분들은 위쪽 메뉴의 윈도우 버튼을 클릭을 해서 레이어를 선택하시면 레이어 패널이 보이게 됩니다. 이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0을 선택을 하고 단축키 커맨드 J를 눌러서 레이어를 복사를 합니다. 레이어 0 카피라는 레이어가 하나가 복사가 되어졌습니다. 이 레이어를 가지고 작업을 할 텐데요. 이렇게 레이어, 원본 레이어를 복사를 한 다음 레이어 패널의 아래쪽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 버튼을 클릭해서 솔리드 컬러를 선택을 합니다. 솔리드 컬러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새로운 창이 열리면서 컬러를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빨간색을 선택을 하고 OK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단색, 빨간색의 단색 레이어가 생성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생성된 레이어를 레이어형 카피 아래쪽으로 위치시킵니다. 레이어의 순서를 변경한 거예요. 레이어 0이라는 원본 레이어는 현재 필요가 없으니까 꺼두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0 카피라는 레이어에 백그라운드 이레이저 툴을 사용을 해서 이 피사체와 배경을 분리해 볼 텐데요. 자, 사진을 좀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머리 부분을 지워야 되니까요. 머리 부분을 중심으로 확대를 합니다. 다음은 툴박스의 백그라운드 이레이저 툴을 선택을 하고 옵션 창의 값을 세팅을 하는데요. 저는 지금 샘플링에는 원스가 선택되어져 있고요. 리미츠에는 디스컨티규어스 그리고 톨러런스에는 11이라는 값이 설정되어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톨러런스는 낮은 값부터 시작해서 이미지에 맞는 허용값을 찾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톨러런스가 11인 상태에서
하얀색 부분을 클릭해 샘플링하고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 자, 머리 부분이 보이시나요? 자, 머리 부분을 보면 하얀색 경계선 부분, 머리카락 부분이 전체적으로 지워지지 않고 하얀색 경계선 부분이 보일 거예요. 이 톨러런스 값이 조금 낮아서 그런 거거든요. 언두로 원래 화면으로 돌아간 후에 톨러런스의 값을 조금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0 클릭해서 샘플링하고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아까보다는 머리카락 주변의 흰색 부분들이 더 많이 지워졌어요. 하지만 이것도 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다시 언두로 돌아가서 톨러런스의 값을 50까지 올려볼게요. 대충 50이네요. 자, 52에서 클릭을 해서 지워보면 확실히 머리카락 주변으로 아까보다 더 많이 지워진 것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값을 조금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원래의 화면으로 돌아가서 톨러런스의 값을 한 75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자, 흰 부분을 클릭해서 지우고 이렇게 지워내면 자, 처음에 톨러런스의 값이 낮았을 때보다 머리카락 주변의 하얀 배경 화면들이 지워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톨러런스의 값은 현재 75인데 이 정도의 값이 가장 적당한 거예요. 이 머리 부분을 지워내기에는. 그러면 계속해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해서 이렇게 지워냅니다. 사이즈를 조금 줄이고요. 클릭해서 지워냅니다. 자, 지금 75인 상태에서 지웠을 때 이 부분, 머리카락 안쪽 부분까지 지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 적당한 값이 아니죠. 톨러런스의 값을 조금 더 내리겠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자, 살짝 하얀 부분이 보이네요. 이 정도에서. 자, 이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톨러런스 값이 이미지를 지워내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잘 지워지고 있죠? 지울 때는 처음 클릭했을 때 마우스를 처음 클릭한 부분에서 마우스의 손을 떼지 않고 지워야만 그 샘플링된 컬러들이 지워지는 것입니다. 자, 클릭. 자, 마우스 손 떼지 않고 지우는 거예요. 마우스 손 떼고 다시 클릭하면 그 부분의 컬러가 샘플링 되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다른 부분들이 지워질 수 있습니다. 자, 잘 지워지고 있죠. 자, 이 부분 살과 배경이 이 겹치는 이 부분은 톨러런스를 조금 더 낮춰서 지워보도록 할게요. 네, 잘 지워집니다. 자, 이 부분 살짝 좀 남아 있는데요. 네. 경계선 부분에서 톨러런스의 값을 조정하고 작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 부분도요, 다시. 자, 우선 이제 톨러런스의 값 저 상태에서 이 부분까지 지우고요. 여기서 조금 더 조정을 할게요. 아까 보니까 값이 높아서 네, 이제는 안쪽 부분이 지워지지 않고 있어요. 네.
전체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지워져서 아래에 빨간 레이어가 드러나는 겁니다. 지금 빨간 레이어를 가려보면 이렇게 지워져서 투명한 상태가 보일 거예요. 자, 다시 이제 저희는 계속 지워야 되니까요. 자, 이 부분을 다시 확대를 합니다. 아까 머리 부분 이쪽은 74 정도가 적당했던 것 같아요. 자, 잘 지워지죠? 하얀 부분 잘 지워지고 있습니다. 마우스를 샘플링해서 클릭을 하면 마우스를 놓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마우스를 놔버리면 다시 그 부분이 지워져요. 자, 이렇게요. 자, 잘 지워지죠? 자, 살 쪽에서는 침범할 수 있으니까 톨러런스의 값을 살짝 낮추겠습니다. 조금 더 낮춰야 될 것 같아요. 자, 전체를 다 지우지 않습니다. 지워내고 싶은, 분리하고 싶은 피사체의 주변으로만 지워내는 거예요. 이 부분 살짝 침범했는데 우선 괜찮습니다. 이렇게 주 피사체를 중심으로 주변을 다 지워줬어요.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주변으로 다 지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레이어 0 카피, 저희가 작업을 한 레이어는 배경과 피사체 주변이 이렇게 많이 지워져 있어요. 이 상태에서 언두를 계속 눌러서 돌아가면 물론 원본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지만 한계가 있거든요. 저희가 작업한 레이어는 이미 파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본으로 돌아가려면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지금부터 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백그라운드 이레이저 툴을 이용해서 피사체와 배경을 어느 정도는 분리를 했습니다. 근데 원본이 파괴되어져 있기 때문에 원본을 파괴하지 않고 나머지 작업을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레이어 0을 선택을 합니다. 레이어 0을 선택을 한 후에 단축키 커맨드 J를 눌러서 레이어를 한 개 더 복사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레이어 0 카피 2라는 레이어가 생성되어지는데요. 이 레이어를 빨간색 컬러가 있는 레이어 위로 올립니다. 3개의 레이어가 존재를 하는데요. 자, 첫 번째 레이어는 저희가 지운 레이어입니다. 지금 지운 상태는 보이지 않죠. 똑같은 레이어가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본 레이어가. 자, 이 레이어를 가려보면 빨간색 단색 레이어가 보이게 됩니다. 그만큼이 지워진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요. 레이어 0 카피의 썸네일에 마우스를 위치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키보드의 커맨드 키를 누른 상태에서
썸네일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 영역이 점선으로 보이는데요. 이 상태가 된 후에 레이어 0 카피 툴을 선택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레이어 0 카피 툴을 선택을 한 다음 레이어 패널 아래쪽에 마스크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마스크 버튼을 클릭을 하면 그렇게 선택되어진 부분에 마스크가 생성되게 되는데요. 지금 레이어형 카피와 그 아래 레이어형 카피 2는 좀 모양이 다르죠. 레이어형 카피 2에 마스크가 생성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처음에 작업했던 레이어형 카피 레이어는 사용을 하지 않을 거예요. 파괴되어졌기 때문에 이 레이어는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꺼놓을 거예요. 자, 꺼서 레이어 아래로 내려버릴게요. 자, 우리가 사용할 레이어는 지금 이제 이 두 가지 레이어예요. 레이어 마스크를 생성한 레이어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가 생성된 영역에 마우스를 위치시키고 옵션을 누른 채로 클릭을 해보면 이런 화면이 보이는데요. 검정 부분은 이미지가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운 레이어에서는 그 부분이 지워졌지만 지금 이 레이어에서는 검은색 부분으로 마스크를 생성해서 그 부분이 보이지 않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부분이 참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지만 우선 쉽게 생각해서 검정색 부분은 가려진 부분이다.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사람은 보이고 배경은 보이지 않게 해야 되니까요. 이 배경의 나머지 부분을 검정색으로 칠해 줄 건데요. 붓을 선택을 하고요. 검정색으로 그냥 칠해 주면 됩니다. 지금 칠해 주는 거예요. 자, 제가 나머지 부분 다 칠하고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 다 칠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스크를 생성한 부분에 배경을 완전히 검정색으로 칠했습니다. 자, 다시 레이어로 돌아가 보면 검정색으로 칠해진 부분은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래쪽 빨간색의 단색 레이어가 보이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마스크 부분을 제가 한번 가려 볼게요. 쉬프트를 누른 채 클릭을 하면 이렇게 마스크 생성된 부분에 X표가 쳐지면서 원본 이미지가 보이는 겁니다.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셨나요? 마스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르시는 분들은 우선 영상을 천천히 보면서 이렇게 가려내는 작업이 있다. 그것이 마스크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작업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가 생성된 부분에 마우스를 위치시키고 키보드의 옵션 키를 누른 채 클릭. 자, 마스크 영역이 보이게 되는데요. 자, 머리 부분을 확대를 합니다. 지금 머리 쪽으로도 검정색들이 약간 침범을 해서 지금 그 부분이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마스크에서 검정색은 보이지 않는다. 사람의 머리 쪽에 검정색이 살짝살짝 칠해져서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마스크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붓을 선택을 하고 모드에서
오버레이로 바꿔줍니다. 오버레이로 바꾼 상태에서요, 검정색 부분을, 전경색은 검정색이 선택되어져 있습니다. 검정색이 선택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붓의 사이즈를 약간 줄이고 플로우를 조금 낮추겠습니다. 자, 검정색 부분을 이렇게 칠해주면 검정색은 더 진해지지만 하얀색 부분으로 침범되지 않아요. 자, 이 부분을 한번 제가 칠해 볼게요. 검정색이지만 검정색 부분 칠해지지 않습니다. 자, 검정색을 더 검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끝부분들 살짝살짝 마무리해 주는 작업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요. 다시 마스크로 돌아가서, 자, 이 부분도 지금 검정색으로 칠해져서 가려져야 되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도 그렇네요. 자, 이쪽은 다 괜찮고요. 자, 이 부분도. 네, 이 부분은 다 괜찮고요. 자, 이제 지금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보면 지금 검정색으로 칠해준 부분은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다. 지금 이 부분이 보여야 되는 부분이 보이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자, 다시 붓을 선택을 합니다. 풀박스의 전경색을 하얀색으로 바꿉니다. 그런 다음에 흰 부분을 칠해줄 건데요. 너무 검정색이 짙기 때문에 오버레이로 효과가 안 되니까요. 노말로 놔두고 그냥 칠해줍니다. 하얀색으로. 보여야 될 부분이니까요. 네. 자, 다시 모드를 오버레이로 바꿉니다.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잘 선택되어졌네요. 침범하는 거 없이. 자, 어떠신가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 방법을 기억해 두시면 피사체와 배경을 아주 쉽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마스크를 생성을 하고 작업을 하면 원본을 파괴하지 않고 피사체와 배경을 분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강좌는 백그라운드 이레이저 툴을 사용했지만 백그라운드 이레이저 툴만 사용해서 피사체와 배경을 분리한 것이 아니라 마스크를 생성하고 원본의 이미지를 보존하면서 피사체와 배경을 분리하는 방법을 알아본 것입니다. 처음 하는 분들에게는 조금 어려운 작업일 수 있는데요. 영상을 보면서 천천히 따라하다 보면 쉽게 익힐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많이 연습해 보시면 어떤 사진이더라도 쉽게
배경과 피사체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확인해 보고 최대한 쉽게 다시 한번 답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